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그야말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 2천여 건에 달하는 수많은 바이러스 검체들을 검사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려내는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얘기입니다. 초과 근무와 밤샘이 일상이 돼버린 혹독한 상황이지만 남다른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이들을 장석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긴급히 응급차가 들어오더니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신속히 내립니다. 5개구 보건소 등에서 채취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인데 지체 없이 곧바로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1년 반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체 100건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지역 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하루 검사 건수가 2,000건 안팎.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나 늘었습니다. 연구원 직원 18명이 당일 채취한 검체는 당일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정을 넘겨 일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새벽에 끝나는 게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빠른 대응을 위해 변이 검사 확정 판정 작업까지 맡았습니다. 확진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행정력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들어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검체 분석 건수는 23만 8,700여 건으로 대전 인구의 16%가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연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원들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와 오늘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하루 새 10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서구 태권도장 관련 접촉자 가운데 2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1명으로 늘어 지역 최대 집단 감염으로 기록됐습니다. 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와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13명 추가돼 대전에선 7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금산에선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이틀 전부터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천여 명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3명도 추가 확진되며 충남에서도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첫날이었던 어제 대전시가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와 시설 66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41곳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소독장부 작성도 소홀했으며 식당 22곳은 시설 안내문과 환기 등이 부실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점검 결과 노래 연습장은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 임시로 휴업한 업소도 3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주말에는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매년 외국인 수만 명이 몰려드는 보령 머드 축제가 개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첫날부터 썰렁했습니다. 보령시는 오프라인 행사를 대거 줄이고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머드 축제와 함께 열린 국제요트대회는 외국 선수들이 불참하면서 국내 대회가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자 사방에서 진흙이 물처럼 쏟아집니다. 이내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참가자들은 시원하다는 표정. 난생 처음 경험한 진흙 샤워에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해변에 누워있는 아빠에게 꼬마들이 다가가 진흙물을 발라줍니다. 빠진 데는 없는지 누나와 동생은 진지한 표정. 발바닥까지 찾아간 흙탕물 붓에 아빠는 전신 머드팩을 완성했습니다.
보령 머드 체험이 이번에 처음인데요.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직접 발라보고 아이들하고 서로 발라주고 하니까 감촉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24번째를 맞는 보령 머드 축제가 오늘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막됐습니다. BBC가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축제로 선정할 만큼 국제적인 축제지만 첫날부터 썰렁했습니다. 지난해 축제가 취소됐던 만큼 보령시는 올해 머드 축제를 오프라인 위주로 치른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야외 프로그램들이 대폭 취소됐습니다. 오프라인 8개 프로그램이 예정됐었지만 갯벌 마라톤과 천하 뻘짓대회 등이 취소됐고 개인 체험 코너만 일부 운영 중입니다. 대신 쌍방향 스트리밍을 활용한 머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지고 보령 지역 섬 곳곳을 직접 가본 듯하게 꾸민 영상 등 11개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비해 체온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가 도입됐고 백사장은 야간에 취사를 금지하는 등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보령 머드를 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방역 체계도 최대한 안전하게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보령에 오셔서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머드와 연계해 지난 21일 대천 앞바다에서 개막한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는 11개 나라의 전체 외국 선수가 입국을 하지 못해 국내 대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의장은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가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만들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34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중앙 집권 위주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거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2024년 6월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또 다시 협치의 문제가 나오고 승자 독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을 고치는 것만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한 건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라는 의미였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 다만 최근 세종시를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직권상정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박 의장은 지금은 직권상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여야 협치가 먼저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K바이오랩 허브 공모 사업이 인천으로 돌아간 것처럼 정부 공모가 인프라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유리한 상황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 공모 사업에 지역 안배나 지방에 대한 가점을 둬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역민방 특별대담은 일요일 오전 7시 40분 TJB를 비롯한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 협상이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